그러면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미니진이가 이 뉴진스의 엄마인데요. 이 BTS의 아빠 하이브의 대표 방시혁이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미니진이가 난 뉴진스 데리고 독립할래. 방시혁이는 우리 이 하이브를 얘가 먹으려고 이러면서 음모를 꾸몄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니진하고 이제 방시혁하고 이제 붙은 건데 이 미니진이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뭐 쌍소리 막 개 XX 뭐 GX 뭐 이런 말을 막 기자회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 그 미니진이가 세운 변호사들도 여자 변호사 남자 변호사 뭐 이러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걸 본 사람들이나 맨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어쨌든 하이브가 세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이렇게 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울고 불고 막 감성 풀이를 하고 그렇게 막 상욕을 하고 이러면은 저 여자 이상한 여자네 또라이네 이러면서 하이브의 방시혁이가 허허허허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겼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반전을 한 겁니다. 이 강적인 하이브의 여론 승리를 이 미니진, 뉴진스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눈물, 욕설, 감성을 담뿍 담아가지고 그야말로 저항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뭐 2시간 동안 하는데 뭐 횡설수설하고 우리 애들이 뉴진스가 이 한이가 민주가 걔 너무 이뻤어요 옛날에 이러면서 아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물론 다 보지 않았는데 이 인터넷에 이렇게 압축된 거라든가 이렇게 짤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미니진이 생각보다 그야말로 대중의 기호 이거를 아주 잘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방시혁이는 이제 이 BTS가 칼군무 그래서 BTS를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영어도 뭐 하고 뭐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입시하듯이 BTS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뉴진스를 키운 이 미니진이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냥 상큼하고 귀엽고 대중들이 쟤 너무 진짜 우리 뭐 옆집 여동생 같아 내가 보호해주고 싶어 이러면서 대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걸그룹의 이미지로서 뉴진스를 키운 거예요.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니진이 이제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스톡 옵션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 미니진으로서는 뉴진스의 이 안무라든가 뉴진스의 컨셉을 아일릿이라는 이 새로운 또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이브에서 방시혁이가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라든가 표정 뭐 옷 스타일 이런 걸 다 카피를 했다. 이러니까 난 못 살겠다. 뉴진스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시혁이가 이거는 쿠데타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일릿이 뉴진스하고 컨셉을 굉장히 많이 베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바닥에서는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니지니까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아일릿이 이 뉴진스를 베꼈다 이런 것처럼 민주당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남한테 먹을 거나 사달라고 하고 뇌물이나 받고 이 쌍소리나 하고 이 뭐 에로 얘기나 하고 성추행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미니진하고 이 말하자면 방시혁의 1번 주제 즉 말하자면은 아일릿이 이 뉴진스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남성들의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저격을 한 거예요. 내가 뉴진스 엄마로서 나는 일만 했다. 내가 무슨 기사들 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다녔냐 내가 술을 퍼마셨냐 내가 골프를 쳤냐 나는 일만 했다. 그런데 날 밟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먹혔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쟤는 일만 하다가 당했구나. 이래가지고 남자들조차도 나를 부려먹은 우리 부장님하고 방시혁이하고 똑같네. 이래갖고 민희진이 편이 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규진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하고 빗대갖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 여당 좌파의 선전선동에 맞서 이슈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 작심토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희진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정치적인 올바름, 뭐 PC 이렇게 하면은 뭐 네거티브예요 하면서 조명인 씨를 오라고 해놓고는 4시간 동안 서 있게 하고 후보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치고 이렇게 겉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보수 정치권 대파 선동에도 얼마나 맥없이 무너졌냐. 이거 득달같이 너희들 대파? 그래 문재인 때 어떻게 했는데 문재인 때 집값 올랐지.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맨날 와인 마시고 정수기 옷값 이러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맥없이 무너졌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지금요 가난뱅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자 몸조심을 하고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 시베리아 허허 벌판에 나앉은 건데 우리는 온실에 있어서 온실 온도를 맞춰야 돼요.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무술이 못해요. 저는 태생이 공주. 김종인. 우리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되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지 수도권표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좀 많이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 교수가 이 보수 정치권 너무 한심하다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짜 공을 많이 들인 데가 어디입니까? 호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보실 텐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전라도시 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골수 민주당인 좌파의 땅 전라도에서는 아니 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은 펴준다 하면서 국민의힘을 가스라이팅을 한 호남 좌파. 호남 우파들은 그러지 않으셨죠. 네, 근데 호남 좌파들이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줄 것처럼. 자, 이 국민의힘은요, 지금 좌파 흉내, 중도 흉내, 뭐 이러면서 후회전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후회전 요리 안 좋아해요. 이게 도대체 동양 요리인지 서양 요리인지 태국 요리인지 한국 요리인지 중국 요리인지 일본 요리인지도 모르고 쥐들끼리 그냥 이상한 맛을 만들어 갖고 퓨전이라고 해갖고 되게 비싸게 받고 저는 퓨전 식당은 안 갑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 보세요, 여러분. 명동 칼국수, 그 명동 교자 여기 한 달 하루 매상이 뭐 1억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명동 칼국수 하나 가지고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퓨전이 있습니까? 한국의 맵디 매운 마늘 김치에다가 이 칼국수 주는데 그냥 일본이고 중국이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 음식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렁탕집, 네, 비빔밥집, 네, 김치찌개집, 네, 삼겹살집. 이런 데는요, 우리가 특별한 날 가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 땡기네. 비가 오는데 칼국수에 파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나 퓨전이 먹고 싶은데 이 세비체에다가 뭐 태국식 무슨 쏨탐을 얹은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중도 좌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퓨전 음식이에요. 퓨전 식당 중에 여러분 롱런한 식당이 있으니까 다 문 닫았죠. 지금 국민의힘이 겉멋이 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플레이팅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허튼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보수의 가치, 확실한 메뉴, 설렁탕, 김치찌개, 칼국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김밥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한국의 김치, 일본 김치 안 먹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사러 다닙니다, 여러분. 라면? 우리나라 신라면 블랙이 유명한 무슨 저기 잡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으로 꼽혔어요. 아니, 신라면이 뭐 니신 이치방 라면처럼 이것도 아니고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다 하면은 1등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등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뭐가 표가 될지, 그리고 그 표의 확장성이 수도권에서 뭐 젊은 세대 뭐 이게 아니라 보수를 통해서 당당하게 아저씨 멋있지? 같이 가자. 아줌마가 살뜰하게 챙겨주잖아. 나 경험했지? 나 좋은 사람인 거.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를 잘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메리 골드워터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이렇게 참패를 한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메리 골드워터는 보수의 뿌리를 임플란트를 하는데 최고의 공을 세운, 그래서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메리 골드워터가 막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이 당원이 막 공격을 하니까 또 공화당에 있는 사람이 아유 왜 좀 톤을 낮춰, 좀 조용히, 우리는 그렇게 품위 없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메리 골드워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지키는데, 보수의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데는 극단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절대로 이거는 악이 아니다.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온건하다면 이건 미덕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악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한동훈한테, 국민의힘에 당선된 108명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견뎌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유행복님께서 네,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명수님께서 전유옥 씨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야 오래오래 우리들과 같이 나라 잘 되길 기원할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힘내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일홍님께서 여대카 파이팅입니다. 진리와 정의가 승리합니다. 누가 아닙니까? 누가 그거를 부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공헌을 누가 했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우리 회사님, 자유를 지키는 극단주의는 미덕이다. 네, 예. 그리고 공헌을 누가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방시혁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희진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틀리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민희진이 아니에요. 민희진이는 소녀시대도 만들고 FX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모든 컨셉 뭐 이런 걸 하고 정말 뭐 지금 42살인가 그러는데 이 정사원으로 그 SM에 들어가가지고 단계를 다 밟은 사람이고, 히트를 하나만 시킨 게 아니라 여러 보이그룹, 걸그룹을 히트시키고 마침내 뉴진스라는 세계에 통하는 이 K-팝 브랜드를 키운 거예요. 공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잘 해야 된다. 왜 뭐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도 없으면서 내가 인기 있어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임XS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뚝심 믿고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잘못되면은 이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떠나서 전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KN 최님께서 절대 호남 변하지 않아요. 조국이 짠해서 어떡하냐고 광주 사는 지인이. 그렇죠. 네. 뭐 조국이 그냥 완전 몰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거는 소름이 이제 쫙 끼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소름 끼치는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조국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을 쓰니까 여기에 그, 저한테 허구한 날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견뎠냐 하는데, 저는 이게 반드시 제가 견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사람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심심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 제가 굴복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반드시 이제 처단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 사람 이름은 임종수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메일을 뭐 수도 없이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참았어요. 네, 이런 메일도 이제 이건 그러니까 아까 본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거고 이건 4월 15일에 그러니까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요, 제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좀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올린 까닭은 제가 블로그에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2년 동안 좀 중도의 길을 걷지. 응? 이재명하고도 사바사바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하지. 협치를 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동안에는 이 중도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막 그 콘서트, 팬미팅 뭐 비슷한 선거 유세를 했는데 불쌍하잖아 동훈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런 메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게 이 대한민국의 좌파입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읽으면 저도 인간이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그걸 노리겠죠? 그런데 저거 보면 여러분 읽으면서 그래 네가 이재명이하고 같은 과구나. 좌빨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나머지 아 이거 조선족 뭐 중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낸 메일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풍부한 욕설 구사력과 쌍욕을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이제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뭐 그 김소연 변호사 사무실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스토커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스토커를 떠나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 놓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용기가 입을 닥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정신병원에 넣든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에게도 수납을 채우고 저들만의 동물 농장을 만들어서 나폴레옹 1, 2, 3를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상스러운 욕설을 오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요, 많은 분들이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살이 떨려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놀라는 우리 우파 보수 지지자분들의 순수함, 순진함, 저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저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뭐 이걸 떠나서 무서운 존재인가를,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못할 것이 없는 폭력적인 인간들인가를, 그 옛날에 붉은 완장 차고 들어와서 그 마을에서 손 만져봐가지고 손이 맨질맨질하면은 죽여 이러면서 총살을 시켜서 그 조그만 마을에서 10명인가 11명을 죽인 권양숙이의 빨갱이 아버지, 빨갱이 애비 권오숙이, 그게 여러분 지금의 저 민주당과 이 나라의 50.5%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개 패듯이 두들겨 맞을 겁니다. 저 좌파들한테. 여러분, 킬링필드 가보셨습니까? 거기 해골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공산당들이 안경만 써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권양숙의 애비 권호석이가 손 만져보고 그때 알코올을 먹어가지고 눈이 이제 멀은 거죠. 그래서 손이 맨들맨들하면 이거는 지주 뭐 잘 사는 놈이 죽여. 그래서 총살을 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킬링필드 가서, 캄보디아 가서 제가 찢어지게 가슴 아픈 거는 어린이들을 죽인 겁니다. 7살, 8살, 6살.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방맹이로, 막대기로 쳐서 죽였어요. 그냥 뭐 이만한 걸로 하나 탁 치면 애들은 금방 죽죠. 여러분. 공산당이라는 거는,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야 뭐 10년, 20년은 뭐 나이도 있고 뭐 괜찮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재명이가 20만 원 지원금 준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호입니까, 여러분. 나눠주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나눠주는데, 그 돈이 지금 우리나라 천조국 만들고 이재명이가, 아니 문재인이가 양산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빚이 많아요. 그럼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분배를 하려고 하보면은 분배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이란 이름 아래 여러분의 집을 강탈을 하겠죠. 문재인이 그거 하려다가 쫓겨난 겁니다. 5년 만에 정권 갖다 바친 거예요. 종부세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안 잊고 아껴가면서 택시 한번 제대로 안 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매겼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암 걸린 게 종부세 나온 것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종부세 종이 받아들고 제가 며칠을 알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내라고.
분들도 많아요. 그거 보고 울면서 다닌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이란 이름 아래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이것도 부르주아야. 저거 다 뺏어주지 뭐. 그러면서 종부세로 10억짜리 아파트에 여러분 2천만 원 매기고, 네, 3천만 원 매기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팔아야죠. 네? 그러면서 도시에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시골에 가서 움막 치고 살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25만 원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말려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25만 원 주면은 뭐 하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플레이스테이션 산다고 하는 젊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 30대 여자들은 이걸로 샤넬의 화장품을 뭐 요새 뭐 나오는 것 중에 뭐 하나만 쓰면 뭐 이 아이섀도우도 되고 립스틱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어서 못 사는데 그거를 2개를 3개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는 명품, 사치, 보여주기 이런 거죠. 거기에 우리의 피와 살을 갈아 넣은 세금이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50%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돈 10,000원, 5,000원이라도 저는 세금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그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는 투표권을 가졌어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병역의 의무를 해가지고 사회의 상류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병역, 납세, 이 고귀한 의무를 저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괴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거우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네, 김은영님께서 네, 정치에 관심을 끄고 싶지만 네, 전효옥 씨 때문에 속상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나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도 각오 단단히 하면서 당할 만큼 당해줘라. 표 중에서 제일 얻기 쉬운 게 동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 국민들의 선택 아닙니까? 총선. 그러니까 당할 만큼 당하고 짓이겨지고 치욕과 능력과 능멸을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광주로 160명의 낙선자들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낙선자 160명.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없게 합시다. 이름 다 기억했다가 여러분 4년 뒤에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뭐 호남 우리 다 같은 국민이죠. 그런데 현충원에 가야지 왜 5.18 묘역에 갑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자,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 된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여가지고 감방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갖고 대통령 된대요.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그 어두운 얼굴을 보십시오. 조국이 왜 팍상 읽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재명과 조국은 감방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불구죽죽하고 좌파의 물에 물든 판사라도 이재명이를 감방 안 보낼 수 없습니다. 조국을 감옥에 쳐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법은 지금까지의 사례, 이제까지의 신뢰를 통해 가지고 집행됩니다. 이제면 감방 가서 세상에 뺨 못 봐야죠. 이화영이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가 종범이면은 이재명이가 주범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기 있게 용감하게 용맹하게 저들과 싸워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보호합시다.